네, 30분의 1로 저는 일단은 이 왼쪽을 주거 공간, 침대도 있고 소파. 여기는 작업대인데요. 책상을 놓고 여기는 주방 기구 쪽을 놓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드 테이블을 그릴 건데요. 저는 500에 500 사이드 테이블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싱글 침대 1000원을 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파, 팔걸이, 엉덩바지는 소파가 팔걸이가 100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팔걸이가 100이고 엉덩바지가 600, 700, 800 하시면 되겠네요. 800 대신 100을 좀 나눠주시고, 그 다음 옷장을 그릴 거예요. 옷장을 900 정도로 기준으로 할 거라서 네, 읽기 좋게 900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로선을 살짝 그려주시면 되세요. 딱 필요할 것 같은 위치까지만 대충 그려주셔도 되세요. 어차피 얘는 밑그림 선이라서요. 대충 이 정도가 나와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선을 그릴 거예요. 네, 요거는 45도를 기준으로 하시면은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정사각형을 그리기가 편하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네, 침대는 한 2000을 볼 거예요. 2000 준하고, 머리 헤드 부분은 한 40 정도, 두 눈금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네, 등바지 100 하고, 그 다음에 엉덩바지 600으로 했을 때 700이어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옷장은 900에 600, 그래서 600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세로선들을 또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그려주셨고, 네, 침대 머리 헤드 부분 이런 거 표현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사이드 테이블에 네, 그 램프 같은 거 네, 없으셔도 되세요. 일단은 없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소파에 의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죠? 한 100 정도 저는 띄어서, 그리고 양쪽으로 조금 반을 좀 찾고 싶다. 그럼 무조건 45도. 네, 반 찾은 거에서 공분을 좀 나누고 싶어. 그럴 때 이렇게 하셔도, 반 찾고 거기에서 스케일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일단 여기가 테이블을 좀 편하게 500으로 한다 그러면 요거의 반절 20, 여기가 지금 50 들어오고 여기도 50 정도 들어오는 위치. 네, 대략. 네,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정사각이니까 45도. 왜냐면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작업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600으로 그냥 쭉 준해버릴게요. 말하자면 책상도 600이어도 상관없잖아요. 네, 그래서 600으로 하셔야지 싱크대 작업 때도 역시 600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쭉. 네. 네, 책은 좀 700으로 되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지금 왼쪽과 오른쪽의 치수를 봤을 때 나중에 투시도나 인면, 네, 특히 투시도 그리실 때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위치를 찾아보고 작업하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슷비슷하게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간격을. 네, 여기는 300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고요. 책상은 네, 300 하면 책상의 길이가 좀 길긴 해요. 얼마 정도 나면요? 거의 한 1200 나오거든요. 너무 긴가요? 네, 그럼 좀 조정하셔도 되고요. 네, 조금만 줄여볼게요. 너무 길다. 내가 소파에도 맞추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 한 1000으로 보죠. 뭐 1000 찍고 식탁 테이블은 한 500만 준할게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600. 네, 600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이즈가 좀 나오니까 90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네,
저기 냉장고 6배. 네, 이렇게 준할게요. 네, 개수대를 900 안 하고 조금 더 작게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싱크대 위에는 상부장이 있잖아요. 떠 있어요. 한 300만 볼게요. 반절. 네, 그래서 얘는 냉장고까지 안 가더라도 네, 이렇게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탁은 1200을 볼게요. 식탁의 깊이는 지금 식탁이 옆에서 이렇게 있는 걸로 준해서 볼게요.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의자 가운데 네, 100 정도 떨어뜨릴 거다. 그럼 100 정도 되는 위치를 대략 스케일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네, 450을 준할 거라서 450 좀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 위치를 조금 더 크게 500짜리 하셔도 되세요. 450 네, 대략 했고, 역시 이거에 정사각을 찾고 싶으시면 모서리 45도 네, 만나는 데가 있으면 됐고, 등받이 한 50 이렇게 해서 위치를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네, 저는 여기다 맞춰서 의자를 그려볼게요. 네, 이거는 역시 450 또는 400짜리로 500짜리로 그려볼까요? 100씩 떨어뜨리면 되나요? 엉덩바지 큰 의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45도. 네, 저는 500짜리로 했는데 조금 더 작게 그리셔도 되세요. 네, 그 다음 냉장고의 문짝은 좀 두꺼워요. 네, 거의 80에서 100 정도도 되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신발장. 네, 신발장은 350 보죠 뭐. 아니면 한 400 보셔도 되세요. 여유 공간이 충분하면 400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욕조는 테두리는 100. 사람이 앉아 있어야 되니까, 누워 있어야 되니까 600. 그 다음에 100. 네, 무조건 같은 치수 찾고 싶으시면 45도. 네, 여기가 뒤쪽은 선반도 되면서 해야 되는 거라 저는 한 200 정도 볼게요. 그런 다음에 네, 여기가 세면대잖아요. 세면대는 적어도 500 정도, 600 정도 보기는 할게요. 600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600 정도 받고, 네, 깊이는 네, 그 문이 걸리지 않을 정도면 되시니까 450, 최소 400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 가운데에다가 변기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중간을 찾고, 사람이 엉덩이 앉아야 되겠죠? 최소 400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조금 450 정도로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양쪽을 조금씩.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한 500 정도 네, 그려주시면 밑그림이 다 끝났어요. 이제 본선으로 중간선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개수되어 있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도 뭐 어느 정도 모양을 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수대도 형태는 잡아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 뒤에 헤드 부분이 있어요. 물 넘어가지 말라고 약간 두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대는 임의 치수를 적용하셔서 약간 떨어뜨려 주세요. 개수대 크기는 같은 사이즈여도 되고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네, 일단은 형태는 다 갖췄네요. 그러면 중간선으로 각으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그리셨던 모르타르 선이 가구가 닿았으면 중간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선으로 다시 한번 가구가 닿는 부분에 한 번 정도 더 그려주세요. 저는 가로 그릴 때 가로 그리고 세로 그릴 때 세로 그려서 또 왼쪽 그려주시고 오른쪽 같이 그리셔도 되고요. 헷갈리면 한쪽만 먼저 그리시고 나중에 그리셔도 되겠죠?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긴 대략 이따가 원형 템플릿 좀 사용할 거라서 위치만 조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관 단차가 생기는 부분 좀 진해야 되겠죠? 모르타르가 닿는 부분의 가구는 욕실도 마찬가지인데 중간선으로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가로선들을 다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세로선들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모르타르 선, 가구선으로 다시 한번 그려주시고 네, 하다 보면 좀 놓친 게 저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해 두었다가 작업을 마무리 해주세요. 삼각자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살짝 들어서 움직여 주시는 게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선이 뭉개지지 않도록 잘 활용을 해서 그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냉장고 문짝까지 나눠주시고 여기 신발자, 세면대, 양변기, 욕조, 욕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살짝 이렇게 삐져나갔거나 그러시면 지우개판을 이용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렸고요. 다음에 모르타르 선이 마무리가 안 된 거는 또 빠져 있는지 한 번 더 그려주시고요. 네, 여기 책장 같은 경우는 수납이 가능하죠. 속이 비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가는 선은 1.3선, 그 다음에 여기에 옷장도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발장도 네, 그러고 나면 템플릿 자를 이용하셔서 너무 크지 않도록 인덕션이니까 살짝 너무 진하지 않고요. 몇 구짜리인지 이게 살짝 보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더 볼이 커야 되겠죠.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인덕션은 한번 테두리를 한번 그려줄까요? 살짝 가는 선 정도로. 여기 살짝 선이 이상했네요. 이렇게 해줘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살짝 삐져나가 있는 데는요,
이렇게 지우개판을 이용하셔서 좀 심하게 나온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 가구 작업이 끝났습니다. 네, 치수선을 뽑으면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TV 테이블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가구를 추가적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은 뭐 슬림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상관없는데요. 저 80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깊이는 한 400 정도만 할까요? 슬림하게. 네, 요거는 뭐 인체 공학적으로 필요 없는 수납이기 때문에요. 조금 크거나 작거나 약간 조정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TV가 있는데요. 요즘 TV 굉장히 슬림하게 나오잖아요. 저는 그냥 슬림하게 사각형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TV라고 써주면 되니까요. 네, 해주시고, 네, 만약에 여기 PC가 좀 필요하다. PC도 마찬가지세요. 조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가능하면 의자하고 저는 비슷하게 새롭게 치수를 또 하기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그려주셔도 되고요. 받침대를 원형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여기가 딱 절반이니까 저는 원형으로 한번 그려요. 받침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위치 잡은 거에다가 네, 그렇게 하고 치수를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네, 치수는 아까 뽑아두었던 중심선, 먼저 뭐를 할 거냐면요, 중심선 간격을 어디까지 할 건지의 치수 보조선을 먼저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치수선을 뽑는 게 아니라 난 약간 띄워줄 거야 라는 보조선을 또 하나 했죠. 저는 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치수선을 또 그릴 거예요. 이때는 저희가 그 치수선 간격은 10mm를 보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요 정도, 그거의 한 2배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는 나의 글씨가 한 10mm면 적당해 라고 하면 10mm, 네, 100분의 1 스케일로. 근데 나는 막상 해보면 글씨가 좀 큰 편이야 라고 했을 때는 12mm. 네, 이렇게 치수선을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도 돌리시면 되거든요. 아까 45도 이렇게 연장을 해두었던 거 기억나시죠? 또는 이렇게 찾는 방법도 알고 계시죠? 네, 이게 조금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요거 하실 때는 이렇게 빼시고, 또 이렇게 위치점 빼고, 네, 그런 다음에 그러면 벽만 하실 땐 이렇게 너무 길게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벽만 하실 때는 조금만 하시고, 치수하실 때는 네, 이 방법으로 하시면 깔끔하니까 45도 만나는 위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더 깔끔하긴 해요. 네, 그리고 중심선 위치만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역시나 여기는 중심선 위치, 그 다음에 여기는 중심선의 치수선 뽑을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첫 번째 치수선, 그 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치수선. 이게 화면 밖으로 나갔는데요. 네, 일단 이해하시고, 중심선, 치수 보조선 띄워줄 거, 그 다음에 치수선, 그 다음에 전체 치수선. 네, 나중에 완성된 걸 한번 보시고,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도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는 중심선의 간격을 어디까지 할 거냐. 네, 그리고 치수선 뽑을 거야. 그러면 치수 위치점, 그 다음에 여기는 전체 치수만 할 거니까요. 네, 여기 전체 치수 뽑을 거. 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보조선, 여기 두 번째 있는 보조선은 살짝만 이렇게
위치 너무 거미줄처럼 많이 해주지 마시고요. 딱 필요한 부분만 밑그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치수선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네, 여기는 치수선은 중간선 정도로 해주시면 되세요. 원래 치수선을 하면서 할 때 1.3선 벽체 중심선을 그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헷갈린다 라고 하실 때는 먼저 치수선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치수선을 뽑았고요.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치수 보조선 할 때 중심선을 해주셔도 되긴 해요. 좀 이해가 된다라면 그러면 점 찍고 이때 중간에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지는지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네, 중심선은 1.3선으로 하시되 가는 선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잘 보시고 네. 나는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러시면 치수는 먼저 해주시고 네, 나중에 중심선 그려주셔도 되세요. 네, 한 번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최대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까 그려줬던 보조선 위치가 잘 맞아 떨어진지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래쪽도 말하자면 치수선을 기점으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치수선을 뽑는다. 우리가 CAD에서는 치수 보조선, 치수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만약에 그 용어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신다라면 치수 보조선의 중심선을 그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 번씩 끊어주셔야 되고요. 네, 중심선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치수선하고 치수 보조선하고 제가 그렸고요. 그 다음에 각각 만나는 데는 이 점을 좀 그려주세요. 그리고 문자 보조선을 남겨주세요. 문자 보조선은 문자만 들어가는 부분에만 살짝 두셔도 되고요. 네, 최대한 가늘게 해서 전반적으로 쭉 가셔도 상관없어요. 편하실 대로. 네, 또는 느낌대로. 그러니까 나는 전반적으로 그냥 쭉 가는 게 낫더라. 나는 그냥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네, 일단은 첫 번째 네, 1:1로 기준으로 4mm는 한 번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 번은 찍고 그 다음에는 그 정도가 4mm였지 라고 생각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나머지는 대략 맞춰 주시는 걸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내가 익숙한 4mm 정도를 기준으로 조정하면서 하시는 걸로. 대신 문자 보조선은 또 남겨주셔야지 제도상에 또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보조선 남기시고 문자로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문자를 쓰실 때는 밑에 좀 손이 지저분해질 수도 있고 손이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깨끗한 종이를 받치고 또박또박 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자를 여기까지 써보았습니다. 네, 글씨 쓰는 거는 본인의 글씨도 상관없겠으나 쓰실 때는 조금 더 또박또박 쓰여지도록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